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더님들과 함께 믿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챕터의 제목은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심플리 리치 이야기하면서 리치 창업자 그리고 제이베넨델 창업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분들의 재미있는 초창기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아메이스타를 설립하기 이전에 이 두 분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첫 시작했던 사업이 무엇이었냐면 항공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전쟁터에서 이 비행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비행기가 굉장히 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전쟁에서 모은 돈으로 비행기를 삽니다. 바로 경비행기 하나를 구입을 해서 항공 사업을 시작한다고 딱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작하고 결정하고 사업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때 안 거죠. 아, 난 조정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님들, 만약에 내가 한국 사업을 시작해. 근데 가장 치명적인 조종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바로요,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고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용을 하고 이 두 분은 일반인들한테 이제 전단지도 나눠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상담하고 이런 역할들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막 진행을 하는데 이제 오픈일이 얼마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일이 얼마 남지 않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활주로 없구나. 비행기를 샀는데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활주로가 없다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리더님들, 이번에 또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땅이 이제 약간 진흙탕 같은 그런 땅이었대요. 과연 리더님들이라면 내가 이제 항공사업을 하고 사람도 고용했어, 전단지 다 돌리고 홍보도 했어, 활주로를 이거를 깔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러봤더니 그 뒤에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위에 이렇게 부표를 세우고 그 거룻배 같은 것들을 놔둬가지고 이 그러니까 강을 약간 이렇게 활주로처럼 해서 이렇게 쫙 떠가지고, 알겠죠? 부표를 달아서 그 활주로가 강 위로 이렇게 착 지나서 착 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영업 개시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이게 착수가 안 된 거야. 사무실에 있어야지 일을 하지,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랫마을에 내려갔대요. 그래, 내려가가지고 막사 있잖아요. 그 무슨 막사냐면 그 조립식 양계장 막사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활주로 옆에 세워놓고, 그게 임시 이렇게 사무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울버린 항공 서비스라는 간판을 달았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거의 한 10대 이상의 비행기를 소유하는, 진짜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로 발전하게 됐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이제 리치 창업자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 생각을 했대요. 처음부터 이 두 분은 자기 자신을 믿었답니다. 이게 사업의 핵심이라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매 순간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는 것들은 매 순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성공의 키 포인트라는 것들을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거는 이 두 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이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당시에 이분들이 항공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변의 항공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먼저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아마 시도도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주로를 먼저 닦고 뭐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반 것들을 준비를 했다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먼저 했냐면 액션, 실행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면서 이것들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수 있었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리더님들 이 비즈니스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실행력이지 않을까, 이분들이 먼저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비행사업 같은 것들은 낮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하지 않으니까 저녁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작을 한 게 식당업을 손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 우리 지금으로 치면 드라이브스루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레스토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식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일단 한 개를 샀어. 그래가지고요, 그 전까지 이 두 분은요, 식당의 요리는 엄마 접시 옮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그 정도밖에 하시지 않은 두 분이 이제 식당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업을 이제 날짜를 정해놨어요. 개업일이 당장 내일이야. 근데 이제 내일인데 전날 알게 됩니다. 무엇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 전날 알았대요.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하지 않은 낭패감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개업일을 그렇다면 보통은 늦춰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발전기를 하나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건물에 설치를 해놓고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식당을 바로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장애물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그것을 우려만 한다면 아예 시도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식당업의 성공 여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행동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뛰어봐라. 일단 뛰어봐야 경주에서 이길지 질지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싸워봐야만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면 꿈을 먼저 꾸죠. 꿈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항상 꿈만 꾸고 바라기만 하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지 않는 삶처럼 비극적인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을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핵심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겨났던 문제점들을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이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두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살아가면서 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을, 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도하는 의지. 그 다음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확신. 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시도하는 의지, 일단 시도해보는 의지, 거기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더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식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 우리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일들은 반드시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행동을 넣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꿈을 묻어두기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나 성공하고 싶고 너무 내 꿈이 있어. 그런데 그 꿈대로 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대부분은요, 보면 보통 다른 사람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 1951년도에요. 이 책에 보면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심리학 실험을 했대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를 들면 한 30cm 정도 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줄보다 작아요. 10cm. 그다음 두 번째 줄은 30cm. 그리고 세 번째 줄은 그거보다 조금 해서 한 20cm라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
자, 이 30cm 줄 1번, 2번, 3번이었죠. 2번이 30cm거든요. 그러면 같은 길이의 선은 몇 번이냐고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대부분 9사람은요, 이 실험의 협조자, 그러니까 실험하기로 이렇게 짜놓은 사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답이 2번인데, 전부요,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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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실험 대상자 이제 마지막에 1번부터 9명이요. 전부 다 1번인데요. 1번인데요.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10번째 있던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이제 이 실험인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성인한테 초등학생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9번째까지 다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10번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2번인데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9번째 사람이 2번인데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10번째 사람이 정답이 2번입니다 라고 말할 확률은 95%. 그런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굉장히 70% 이상으로 정답을 말할 확률이 확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76%의 사람들이요, 성인이 저도 2번, 그러니까 1번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때, 보통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부분 있죠. 우리가 하면 아프다 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뇌에서 통증을 담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탁 자극이 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거기에 이렇게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가진 뇌의 허점인데, 이것을 집단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묻어두는 이유, 대부분 따라가고 싶은 이유 뭘까요? 안정감이거든요. 안정감.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안정감이라는 것이 가장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회사원이야. 그러면 우리의 뇌는 회사원의 뇌를 가지게 되대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내 주변이. 그러면 나도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까 그 집단의 압력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꿈을 묻어두고 머뭇머뭇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것은 있잖아요, 저의 개인의 변화보다 시대가 더 빨리 변화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변화를 급격하게 느꼈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온라인 미팅을 준비를 하죠. 물론 저희 파트너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하나 시도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흐르고 있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보다 훨씬 빨랐어요. 요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장을 안 가도 되네. 이것을 할머니들이 예전에는 이걸 안 했어. 근데 이제 못 나가시니까 하다가 이분들도 알게 되신 거죠. 60대 할머니도 시장 안 가도 되네. 그렇다면 시장은 급격한 속도로 쇠퇴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눈치챘잖아요. 출근 안 해도 되네. 아싸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의 고용자들도 알게 됐죠. 네가 필요 없어도 되네.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 시대 변화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져 있어야지,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야지 진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 변화는 우리가 익숙하던 것들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직장,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곳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 변화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이 집단의 압력,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 여기서 우리 창업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창업자들이 보여주셨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인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고 이분들도 경험적으로 60년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 못해, 왜 안 돼. 그러나 그 설득을 하는 그들은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당신들이 꿈이 있다면 한번 믿어보고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리더님들, 그 창업자께서 항상 얘기하신 게 다른 사람의 방해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러한 방해의 소리와 싸워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 신념을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실제로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일들이 리더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놀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한 사람의 현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선택의 결과다. 누적된 선택의 결과와 그에 따른 환경이 그 사람의 현재를 만들었다. 그 선택의 결과 지금의 자리에 왔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선택을 해야 한다. 낯선 선택이 낯선 기회로 이끈다. 리더님들 새로운 낯선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 선택, 그 만남들이 이끄는 기회 속으로 한 발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